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토노마드 주팍, 저는 모토노마드의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채널은 아닌데 전기차를 또 시승을 하게 되어서, 그렇죠. 전기차 채널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타게 되는 시대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누구보다 기름 냄새를 좋아하는 네, 우선 일단 전기차 채널이 아닙니다. 진성 가솔린 바들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구독부터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이 전기차가 굉장히 많고 또 잘 만들어요. 또 그러면 요새. 매력이 있어요. 요새 또 잘 만들고 그래서 재미없는 차는 아니에요. 맞아.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차를 탔냐? 메르세데스 벤츠 EQA. 전기 삼각별을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그러게, 내가 이제 전기 삼각별이라고 하면 이제 EQC를 타봤었거든. 네. 제일 먼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지가 만들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냥 내연기관차에서 바로 넘어가도 어색하지 않겠다 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만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아이오닉은 우리가 타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찾았다라고 하면, 독일 벤츠, 아우디, 이트론도 타보고 다 타봤잖아. 그랬을 때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는 그냥 내연기관차를 타던 사람들이 바로 전기차로 갈아타도 어색하지 않게 네네. 만들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차의 디자인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기차이긴 하지만 EQA 같은 경우는 2세대 GLA를 내연기관 모델 베이스로 전기차로 개조한 모델이거든요. 대신에 물론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EQ만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 디테일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 EQA 같은 경우가 GLA보다 지금 65mm 정도가 더 긴데, GLA랑 다른 디자인의 범퍼가 들어가면서 기존 모델보다 좀 더 뒤로 길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부분도 주행거리에 효율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기차 특유의 앞부분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밋밋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뒤가 조금씩 늘어난 차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타볼 모델은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EQA 250 중에서 일렉트릭 아트라는 디자인 트림이 적용된 모델인데, 전기차답게 그릴 앞이 거의 막혀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릴 바로 위로 들어가는 주간 주행등의 경우도 이렇게 양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헤드라이트랑 이어지는 EQ 브랜드만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램프도 GLA랑은 다르게 전에 나왔던 EQC 그리고 EQS랑 같은 느낌의 트렁크를 가로지르면서 양끝이랑 연결되는 그런 리어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으로는 이런 A필러 쪽 팬더 부분에는 EQA 전용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휠은 겉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막혀있는 EQA 전용 디자인으로 휠이 들어갑니다. 이 모델 디자인 말고도 AMG 에디션으로 또 적용되는 디자인이 상위 옵션으로 있는데, 국내 들어오는 모델들 전부 지금 보시는 휠이랑 동일한 18인치 사이즈에서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국내에는 출시됩니다. 아마 이 차의 해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랑 또 다른 디자인의 휠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국내 들어오는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고 지금 보시는 휠이랑 AMG 에디션으로 들어가는 18인치 휠 두 가지로만 나옵니다. 키 디자인이 되게 이쁜데 로즈골드 느낌의 색상이 들어간 키 디자인이고요. EQA 같은 경우 모든 모델이 다 동일하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죠. 트렁크 내부는 이렇게 열면은 얕은 별도의 수납 공간, 그리고 타이어 응급 처치 키트 같은 좀 다른 차들이랑 많이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닫을 땐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2열 시트를 한번 접어서 트렁크 넓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트를 다 접고서 트렁크를 보면은 꽤 넉넉한 사이즈는 나와요. 만약에 차박을 생각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겠다 싶은 그 정도의 사이즈는 나오고요. 누워서 좀 공간을 느껴보면은 이렇게 시트 끝으로 머리가 닿게 누우면 발 정도는 살짝 나오는 트렁크 넓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머리가 윗부분이 살짝 닿을 수도 있긴 한데, 정자세로 계속 앉아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느긋하게 있는다든지 그런 자세로 있는다고 생각하면은 뒷좌석을 폴딩하고서 좀 차박 공간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넓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테리어에서부터 그냥 얘기 안 해주면 그냥 GLA야. 약간 그런 인위적인 전기차에서 달라야 돼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던 벤츠에서 느낄 수 있던 고급스러움의 느낌을 전기차지만 내연기관 모델이랑 비교해서 아쉬울 게 없이 다 가져왔어요. 정말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 들어가고, 네. 막 전기차라고 여기 막 마크 다 막 전기 모양 해리포터 마크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벤츠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맞아요. 레버 이런 것도 똑같이 다 어딘가에서
봤던 벤츠의 디자인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벤츠는 EQA를 만들면서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벤츠를 만든 거거든요. 그냥 내가 여전히 벤츠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정말 잘 주는 그런 인상의 인테리어예요. 소재 하나하나 다 내 GLA에서도 보던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질감들이 똑같이 느껴지고, 이 송풍구 방향제 하나 달 수 없는 그런 송풍구지만 디자인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아 그렇죠. 보면은 디테일도 이런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수시로 색깔도 바뀌고, 벤츠 조명을 정말 열심히 디자인에 활용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낮에 주행 중인 상태에서 봐도 이런 불이 들어오는 색깔이 다 보여요. 존재감이 상당해요. 맞아. 광량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네. 이 색깔이나 네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못 선정했을 때 네. 알리발 LED 선 갖다가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아 나긴. DIY 느낌. 되게 쉽거든. 그러기 딱 좋은 그런 이 디자인인데 네. 잘 심어놨어.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잘 심어놨고, 애초에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W222 S클래스 시절만 해도 S클래스 정도 급이 돼야 앰비언트 라이트가 겨우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왔던 E클래스, C클래스 점점 내려오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는 플래그십 세단의 전유물이었던 게 드디어 이제 전기차 베이스 애기 모델에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고급감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지. 인테리어도 전반적으로 여기 이 터치 패널도 그렇고 이것도 다 계속 바뀌었잖아. 네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정착하게 된 MBUX 이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레이아웃이나 그런 터치감도, 네. 이게 터치인데 햅틱이야? 딱딱 소리 날 때마다 햅틱이 와. 네네. 진동으로 반응이 와. 네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이 질감, 텍스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진짜 세심하게 신경 쓴 것 같은 게, 이 모델에 들어간 가죽 소재는 물론 천연 가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에 그냥 가죽 패턴 무늬만 낸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소프트한 재질이라서 고급스러운 재질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색깔 보면 약간 로즈골드 색상이거든요. 아이폰이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 스마트폰이랑 뭔가 이어지는 코드가 있는 맞아. 전자기 같은 느낌, 이런 곳에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 있네요. 검정색의 로즈골드 못 참지. 뒤에가 인려보다 좀 올라가 있어요, 시트가. 약간 그래서 이제 다른 차에 비해 약간 좁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봐도 아이오닉 5보다는 네네. 뒷좌석이 조금 좁은 것 같아. 내가 타갔던 그 GLA 45보다는 넓은 것 같거든. 네네네. 근데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좁다. 그 아이오닉처럼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라 네. 원래 있던 플랫폼에다가 전기 모터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만큼이 사실 또 바닥이 올라가요, 이 모델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활용은 못할 정도의 그런, 아 그렇죠. 그래도 너무 좁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가족이 또 같이 타는 차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타면은 좁을 일 없는 뒷좌석이죠. 앞좌석으로 약간 그 발 들어갈 그게 살짝 좀 줄어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 아까 잠깐 타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인테리어 자체는 이제 그냥 전기차다라고 말 안 해주면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센터 콘솔도 막혀있는 것도 똑같고, 실제로 보닛을 아까 열어봤는데 엔진 들어가 있는 것 마냥 모터가 들어가 있더라고. 아 그렇죠. 앞에 뭐 보통 프렁크라고 네. 들어가 있잖아. 아이오닉도 손바닥만한 거 들어가 있긴 아, 하지만 그렇죠. 프렁크가 있고, 네네. 테슬라도 프렁크가 있지만 네네. 얘는 프렁크가 아예 없지. 처음에 보닛을 열었을 때 여러분, 저는 거기에 엔진 들어있는 줄 알았어. 대신에 염두해야 될 부분은, 이 모델은 가솔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개조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로 EV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렇죠. 편하겠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질감이 없다. 주행 감각 빼고는 외관에서든 인테리어든 그냥 내연기관차랑 다를 바를 나는 못 찾겠어. 전기차들은 보통 그렇게 엔지니어를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앞에 그릴을 막아놓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얼핏 봐서는 내연기관차인가 보다, 그렇죠. 그냥 벤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지. 근데 내연기관 GLA와 비교를 했다고 쳤을 때 네. 이 차와의 차이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점은 회생제동.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회생제동입니다. 그렇죠. 회생제동을 내가 얼마나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전기차에 적응할 수 있냐 없냐, 적응을 했냐 안 했냐, 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테슬라는 딱 두 단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델 Y는 심지어 없어요. 없고 적응 못해? 타지 마. 너 적응할 수 있어? 그럼 타. 우리가 전기차의 기준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대신에 EQA는 좀 선택지가 많이 너그러워요. 어느 정도 보시면 D에서 D-, D 더블-, 이게 회생제동이 가장 강한 모드고요. 그 다음에 D에서 D 플러스로 가면 회생제동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회생제동이 그냥 안 걸린다고 보면 네. 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오토로 바뀌는데, 오토가 있어요. 이 오토는
제가 지금 방금 좀 몰아본 결과 약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그 핸들 조향 보조 장치 있었잖아. 네네. 그게 핸들을 보조해준다 생각하면 얘는 브레이크를 보조해줍니다. 맞아요. 정지는 안 해줘. 그래서 D 오토 회생제동 모드를 켜놓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회생제동으로 자기가 브레이크를 스스로 조금씩 밟아줘요.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해서 네. 가장 부드럽게 멈출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인데 지금 또 보면 차가 들어오니까 속도가 알아서 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지까지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불안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꽤나 신박한 기능이야. 이게 다른 차들에선 못 봤던 기능. 그래서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기능인데 브레이크를 굳이 내가 안 밟아도 된다? 라는 장점. 시내 주행할 때는 정말 좋은데 네네. 고속 주행할 때 약간 이질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테슬라 정도 급이나 아니, 정말 이제 HDA2 정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겁을 먹으실 정도의 그런 갑자기 훅 밟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브레이크 반응 자체는 상당히 예민해요.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초반 담력이 좀 많이 강한 편인데 얘가 회생제동으로 멈추는 건지 브레이크 패드로 멈추는 건지 보려면 계기판을 보면 되거든. 내가 지금 멈춘 거는 브레이크 패드로 멈춘 거야. 브레이크 패드로만 멈추게 되면 울컥하고 멈추는 게 있어. 초반 담력이 좀 센 편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회생제동으로 초반 브레이킹을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브레이크만으로 멈추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 얘 세팅 그렇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 밟았을 거다라는 계산으로 네. 조금 더 세게 밟히게 해놓지 않았을까. 저속에서 브레이크 쓸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적응을 못할 정도로 초반 담력이 세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차들의 내가 예전에 타던 이제 GLA 45 정도와 비교했을 때 담력이 조금 초반에 센 편이다라는 거지. 거의 그냥 발가락만 돼야 부드럽게 멈출 수 있고. 와 진짜 D 마이너스 네. 가장 센 모드에서는 진짜 멀미날 정도로 회생제동이 세게 걸려요. 아니 잘 보세요. 제가 그냥 몸에 힘을 안 주고 있을게요, 여러분. 회생제동 걸립니다.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이 앞으로 쏠려. 정말 쏠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세게 걸립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리 멈추고 더 잘 멈춰서 맘에는 드는데 또 이게 웃기는 게 초반 회생제동은 굉장히 센데 네네. 또 후반 회생제동은 약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주셔야 돼요. 테슬라처럼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고 멈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후반에 가면 안 멈춘다고 봐야 돼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회생제동을 쓰는 차들 브랜드마다 다양한 현상들이라서 이거는 그렇지. 네. 정말 항상 저희가 차를 사기 전에 브레이크 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던 것처럼 이제 회생제동의 감도를 보고 네네. 차를 결정해야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또 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그런 건 또 아니라서 네. 그냥 적응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각 브랜드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가장 느껴지는 게 그래도 지금 독일 브랜드들 네네. 폭스바겐, 네. 아우디, 뭐 네. 벤츠 얘네들이 네네. 그래도 가장 내연기관에 비슷한 브레이크 감각을 심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 항상 그냥 일반 내연기관 몰고 싶으면 그냥 D 모드로 놓고 다니면 네. 비슷해. 그리고 D 플러스로 해놓으면 그냥 내연기관이고 네. D 플러스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회생제동이랑 브레이크 패드랑 적절히 컴퓨터가 조합을 해서 네. 브레이크를 밟는 형식으로 네.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생제동이 걸리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이 걸리는 식이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나는 이제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를 한 건데 실제로는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출력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네네. 185마력. 185마력이란 네네. 말이지. 거기다 전륜 구동이야. 그렇죠. 모터가 앞에만 들어가는. 아이오닉은 후륜이잖아?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 했을 때 핸들링에서 손해보는 거는 전륜 구동입니다, 여러분. 전륜 구동의 경우에는 앞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데다 조향까지 무게가 실려있는 축에서 하기 때문에 핸들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정말 의외로 유턴을 했을 때 저는 테슬라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핸들을 돌리면 오. 체감상 테슬라보다 한 바퀴가 더 돌아나가는 건데 테슬라였으면 벌써 저 끝에 다 왔거든. 근데 거기다가 185마력인데 출력이 나는 부족함 못 느꼈어. 확실히 전기차다운 초반에 잘 나가는 그 특유의 가속력은 확실히 잘 느껴져요. 정말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가는 이 펀치력 하나만큼은 진짜 발군이거든.
특히나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정말 스포츠 모드 맞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잘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반떼 정도 출력이잖아. 비교가 안 돼. 그냥 더 빨라. 내연기관에서의 180마력을 생각하면 사실 정말 아쉬운 게 많은 출력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나가는 힘도 많이 약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수치인데 전기차에서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0마력이다. 네. 그러면 나는 적어도 플러스 한서 50마력은 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 내연기관 느낌이랑 비슷해. 아이오닉에서 사실 살짝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 벤츠는 그래도 조율을 잘 해놨어. 그렇죠. 전기차를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벤츠의 내공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확실히 기존의 벤츠에서 느꼈던 그런 세팅감을 EQA에서도 똑같이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아쉬운 부분들이 별로 안 느껴져. 네. 이제 가격대에 비해서 출력이 낮다? 맞는 얘기지. 얘가 지금 5,900 5천에서 6천만 원대인 네. 거잖아, 차가. 그렇죠. 시작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면 벌써 테슬라 롱레인지였으면 벌써 300마력 되고 아이오닉도 거의 300마력 되고, 그지? 사실 이 모델이 출시하면서 가장 컸던 이슈는 사실 주행거리였어요. 맞지. 주행거리가 이제 산업부 인증한 수치로는 302km가 나오는 숫자인데 사실 보통 전기차면은 이제 뭐 400 후반 정도 이제 보통 예상을 기대를 하고 이제 전기차를 고르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300 완전 극초반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지에 넣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주행거리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산업부 인증 기준이 워낙에 좀 엄격하기도 하고 국제 주행거리 기준이랑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모델도 사실 출시할 때 벤츠에서 오피셜로 내놓은 주행거리는 한 42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숫자잖아요. 다른 전기차들이랑 평균대 비슷한 숫자니까 그런 주행거리 이제 수치의 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적인 운전 습관이라든지 운전하는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정말 이제 차이가 크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모델도 숫자는 300 극초반이 나왔지만 실제 오너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은 400km도 나왔었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가봤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 말대로 네. 지금 반절 조금 안 되게 전기가 차 있는데 네. 이게 154km니까 100% 충전하면 300km 조금 넘게?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는 표시부터 애초에 490km 막 이렇게 찍히니까 네. 그렇다 치는데 많이 빠져 490km에서 근데 얘는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아. 네네네. 표시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실사용 거리랑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네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막 맨홀 같은 거 이렇게 넘어보면 둥퉁 하면서 넘잖아? 모델 3보다는 부드러워. 그 정도 승차감인 것 같아. 아이오닉 5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네. 근데 그게 불쾌한 단단함이 아니고 아이오닉 5는 근육 이완제 맞은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래도 운동을 좀 해서 벌크업이 된 상태야. 그래서 좀 단단하게 잡혀있어. 네. 넘어보면 알잖아. 네네. 방지턱도 넘었을 때 통통.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차가 흔들리는 거는 네. 잡아주면서 기우는 거는 봐봐 지금도 쿵쿵 충격은 잡아줘. 충격은 잡아주는데 아이오닉처럼 그 후에 오는 이 후에 오는 튕김이 그런 게 적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다고 느끼지. 이거 봐 단단해. 그쵸. 단단한 대신에 뒤에서 오는 충격을 다 잡아줘요. 그렇지. 단단한데 노면 정보는 어느 정도 들어와 차 안으로. 그렇지만 그게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차는 정말 가벼워. 이 무게가 안 느껴질 정도로. 네. 이 모델도 무게가 1985kg 2톤이잖아. 근데 되게 경쾌해요 차가. 응, 경쾌. 경차 같아. 진짜 약간 네. 과장 못해가지고 경차 같다니까. 경차 안 타봤으면서. 왜 나 군대에서 타봤어. 그러면 모닝 탔어 모닝. 출력이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잖아 가격대에 비해. 근데 테슬라나 아이오닉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급감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일단 벤츠잖아. 그렇죠. 그 프리미엄은 절대 무시 못하죠. 무시할 수가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테슬라인 거랑 어디로 가서 현대차인 거랑 어디 가서 벤츠인 거랑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우가 달라져. 그렇죠.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야. 같은 가격인데. 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듯이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완판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차를 암만 까든 뭘 하든 어쨌거나 소비자들은 이 차를 원했다. 그렇죠. 라는 거고 나는 솔직히 이 가격대에 내가 고르라고 했으면은 테슬라를 샀지.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를 사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나보고 나한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기차를 추천해라 이 가격대에 전기차를 추천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선뜻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네네. 전기차를 추천해라 라고 하면 난 얘 추천할 것 같아. 아이오닉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EQA를 추천할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부모님 세대는 네네. 적응력이 빠르지가 않으셔. 아버지가 처음 테슬라 타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네네. 얘도 차는 차네였어. 그만큼 이질감이 많이 드셨다는 거야. 네네. 근데 타보고 나서 아 이것도 차는 차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네네. 이 기능이 어디에 있니? 정말 그럴만해요. 내가 테슬라라면. 세팅을 해드리지 않으면 네네. 운전을 하실 수가 없어. 원래 알던 차랑 정말 다르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나 이거 출발할 때 이거 운전하는 방법도 모른 채로 그냥 그대로 출발했잖아. 네네네. 이거 그냥 출발했어. 왜냐? 내가 항상 타던 차들이랑 똑같으니까. 네, 정말 그런 익숙함이 있어요. 이거 여기 버튼 있잖아.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 그냥 버튼 위치도 다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내연기관 차랑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회생제동 하나만 신경 쓰고 적응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네. 게임 끝나는 차야. 그렇죠. 만약에 내 여동생한테 차를 사줘라 네네. 라고 하면 이거 사줄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벤츠의 전기차 됐어. 네, 사실 그게 제일 벤츠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최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전기차에 관심이 있고 마침 전기차를 사면서 보조금까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를 사고 싶어서 EQA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걸 살 것 같아서 타봤는데 진짜 벤츠야 이런 느낌이 바로 들 수 있는 그런 차. 진짜 신기해.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게 나는 이제 전기차는 네네. 모두 동일선상이라고 생각해. 벤츠야 이제 100년 전부터 막 자동차를 원래 만들어 오던 회사니까. 무려 130년 전부터. 내연기관은 무르익을 때고 무르익었단 말이야. 네. 벤츠 입장에서는. 근데 전기차는 이제 다 같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시작을 하는 거야. 네네. 거기에서 벤츠가 조금 더 앞서는 거는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고급감을 주는 부분, 어떻게 더 풍절음 같은 걸 줄일 수 있으면 네네네. 자동차를 잘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벤츠가 확실히 더 낫겠지. 근데 전기차의 느낌, 모터를 조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나는 다 동일선상이라고 봤거든. 근데 그러한 주행 질감에서부터 벤츠의 느낌을 살려냈어. 부드럽고 부드러운 와중에 파워. 벤츠는 항상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네네. 묵직한데 토르가 해머를 던지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 처음에 펀치력이 네. BMW처럼 날이 선 그런 가속력이 아니야. 네. 팍 나가는 느낌이라기보다 묵직하게 로켓이 나가는 느낌으로 나가거든. 얘가 그런 느낌. 네네. 브레이크도 그렇고 네네. 악셀도 그렇고 묵직해. 자, 저희는 다시 EQA에서 완전 기름 냄새 나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기름 냄새 폴폴 나는 레인지로버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EQA 결론은 그거죠. 그냥 또 하나의 벤츠다. 그렇지. 네. 벤츠 역시 썩어도 준치다.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치. 네. 아직 팔팔하지. 화로였어요. 화로. 난 솔직히 걱정이 되게 많았어. 네. 벤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네.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100년 동안이나 무르익어왔던 내연기관을 버리고 네. 전기차로 갑자기 넘어갔을 때 네네.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 테슬라처럼 아예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네네. 그렇게 전기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차를 안 만들어봤기 그렇죠. 때문에. 차를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네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오히려 벤츠는 100년 동안 내연기관차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네네.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예전에 자동차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전기차가 나왔어. 그럼에도 그게 나쁘냐? 썩었냐? 라고 물어보면 썩지 않았어. 네. 아주 맛있게 익은 네. 청국장이었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먼 미래에는 내연기관차에 들어갔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 센터 콘솔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밑에 공간을 남겨놓고 네네. 밑에다 넣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적어도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이쪽으로 드라이브 라인이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 전기차로 갑자기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천만 수억 대의 차가 단 한순간에 딱 한다고 마법처럼 갑자기 전기차로 다 바뀌지는 못할 거란 그렇죠. 말이지. 분명히 뭔가 어떤 제약을 두고 이러면서 천천히 불편하게 만들고 하면서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게 하겠지. 그렇게는 하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네. 내연기관은 유지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연기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네네. 전기차로 갑자기 급변을 하게 되었을 때 테슬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전기차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지. 네네. 그런데 EQA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 완화 장치,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이오닉이 조금 더 혁신적인 차였다 그러면 EQA는 그냥 차였어. 네. 모든 부분이 다 새로운 것보다는
한 가지씩 새로워지는 게 적응하기 쉽잖아. EQA는 우리가 타던 차에서 회생제동 하나만 적응하면 되는 차였어.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기존의 자동차를 타오던 사람들에게는 독일 회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방식,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을 추구하는 전기차. 이번 EQA의 존재 의의는 그건 것 같다. 기성세대들에게 친화적인 차다라는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준영이 넌 어떻게 느꼈어? 사실 저도 전기차가 익숙해진 게 계기는 테슬라였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진짜 새로운 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기차는 새로워야 돼라는 강박도 있던 것도 사실인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지금까지 타온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익숙함이 있잖아요. 근데 EQA는 그거를 벤츠다운 가운데 그런 익숙함을 느끼게 해준 그런 전기차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그렇게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요번에 좀 다시 했어요. 그런 점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차였어요. 그냥 진짜 도심 주행할 때 재밌게 탈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 네. 출력이 조금 모자라다 정도. 아,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기차만 몇 번 타본 거예요. 사실 제가 갔다 온 G80 전기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그치. 오늘 EQA 전기차로만 3번 연속 탄 거거든요. 그치. 하지만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기차 채널이 아니거든요. 맞지.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기름 냄새 나는 차로 좀 화끈한 차로 한번 이제 다음번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역시 이제 영국 맛, 신사의 차, 그지만 양복 입은 진흙밭 위의 신사라고 해야 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차랑 가까운 친척 관계예요. 동생이라고 하자. 아, 오케이, 동생. 그래. 그게 어떤 건지는 구독을 해주시면 이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아우, 빠르다 빨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잡고 싶거든요, 진짜. 네, 이렇게 하면 너무 강요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선택은 당연히 이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 이럴 때 그렇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여러 차종들과 함께 재밌는 내용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리뷰랑 시승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토노마드의 준영 주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